만약 당신의 이름조차 거대한 전쟁이 새긴 아픈 상처였다면 당신은 과연 자신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름 하나 없이 세상에 태어나거나 혹은 가족의 품을 잃고 낯선 땅으로 보내진 수만 명의 아이들. 그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 헤매던 한 존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던져봤을 질문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려 합니다. 바로 나는 왜 나로 태어났을까? 라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밖에 없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약 70여 년 전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비극, 한국 전쟁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총성과 포연이 가득했던 그 시절,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갔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놓치거나 아예 세상에 버려진 채 홀로 남겨졌죠. 이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저 전쟁 고아라는 차가운 이름으로 불리며 낯선 이국 땅으로 보내지는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표류해야만 했죠. 그 시절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 혹은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말 그대로 정체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생은 비극이었고 이름은 임시방편으로 지어졌으며 고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죠.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이 아이들이 느꼈을 혼란과 상실감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존재론적 질문은 때로는 거대한 역사의 비극과 너무나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가 어떻게 한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고 또 그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다 보면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를 되돌아볼 깊이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겼던 이름, 가족, 고향이라는 개념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슬픈 역사가 아닙니다. 거대한 운명의 장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모든 이들의 보편적인 질문이자 용기 있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삶의 궤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것을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실감과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의 빛을 찾아 나서는지 그 서사적인 여정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작은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왜 당신으로 태어났나요? 그리고 당신에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 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 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길은 단지 과거의 기록을 더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 나는 왜 나로 태어났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심오한 탐색이 될 것입니다. 네, 그 여정의 첫걸음은 역사의 가장 격동적인 순간, 한반도를 거대한 혼돈 속으로 밀어넣었던 한국 전쟁의 비극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50년 6월 25일 고요했던 새벽을 찍고 올린 총성은 단순한 무력 충돌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채 태어난 어린 생명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었죠.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도시의 잔해와 폐허만이 앙상하게 남았고 한때는 단단했던 가족의 울타리는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 혹은 끝없는 굶주림과 생존의 위협 앞에서 부모조차 자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상황들. 이 아이들은 그저 전쟁 고아라는 차가운 이름으로 불렸지만
사실은 이름석자조차 온전히 가질 수 없었던 존재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아들이었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작은 생명들의 태생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들의 출생 기록은 불타버린 건물 잔해 속에서 재가 되거나 혼란스러운 피난길 위에서 영영 잃어버린 희미한 기억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가 이름표 하나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간신히 숨을 이어가는 모습 말이죠. 임시 수용소의 좁고 차가운 바닥에서 혹은 고아원의 낡은 이불 속에서 이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어떤 표식도 없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나라는 정체성은 전쟁이 남긴 공허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자신을 지켜줄 따뜻한 울타리도 기억해줄 사랑스러운 이름도 없는 채로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 그 어린 눈동자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들의 탄생은 기쁨이 아닌 어쩌면 역사의 가장 슬픈 페이지에 새겨진 비극적인 서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들에게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낯선 땅으로의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미래를 그릴 수 없던 시절, 수많은 아이들이 국제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마치 뿌리 뽑힌 작은 나무들이 새로운 흙을 찾아 머나 먼 대륙으로 옮겨 심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비행기에 몸을 싣고 푸른 하늘을 가르던 그 작은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과연 어떤 감정들이 교차했을까요? 부모의 따뜻한 품을 떠나 생전 처음 보는 얼굴들,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가 기다리는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불안과 기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막연한 갈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혹은 친구들이 부모님의 나라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이질감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인형이나 낡은 사진 한 장, 혹은 고아원 기록의 희미한 흔적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고향의 흔적이었고, 때로는 밤마다 자신의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죠.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뿌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깊은 내면의 외침이었습니다. 새로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여도 마음속 깊이 자리한 정체성의 혼란과 이질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이름과 가족을 얻었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과거의 퍼즐 조각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숙명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이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고독하고도 용기 있는 탐험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세월의 강물이 흘러 어린 아이들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뿌리내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그 질문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죠.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서 문득 발견된 낡은 편지처럼 자신의 출생에 대한 궁금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며 그들을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나는 왜 나로 태어났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고 삶의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용기를 내어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희망에 부풀어, 때로는 좌절의 고개를 떨구면서도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었죠. 이 여정은 마치 거대한 미스터리 소설의 탐정처럼 흩어진 단서들을 찾아 헤매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먼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록을 추적하는 일이었죠. 어쩌면 자신에 대한 아주 작은 정보라도 담겨 있을지 모를 낡은 서류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입양 기록, 고아원 문서, 병원 기록, 심지어는 전쟁 당시의 피난민 등록 서류까지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의 냄새를 맡으며 희미한 글씨들을 해독하려 애썼을 겁니다. 낡고 바랜 종이 위에는 그들의 이름, 출생지, 그리고 입양되기 전에 짧은 기록들이 적혀 있었을 테죠. 어떤 이는 운 좋게도 자신의 친부모나 형제자매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많은 정보가 유실되거나 잘못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보는 고된 작업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풍경, 낯선 언어 속에서 들었던 몇몇 한국어 단어, 혹은 꿈처럼 흐릿하게 남아있는 누군가의 얼굴.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을 테죠.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려 모아 퍼즐을 맞추듯이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재구성하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한국의 옛 지도를 펼쳐놓고 당시의 지명들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고요. 전쟁 당시의 사진들을 수없이 들여다보며 혹시나 자신과 관련된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에 잠기기도 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찾아간 곳에서 허탕을 치기도 하고 어렵게 만난 사람에게서 기대했던 답을 얻지 못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나서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 고통스러운 탐색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어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집착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으니까. 이 여정 속에서 그들은 점차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출생 배경과 뿌리를 찾아가는 이 과정이 단순히 과거를 들여다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현재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왜 나로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은 더 이상 막연한 과거의 울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을 설명해줄 열쇠가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시작점을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나 설명할 수 없었던 이질감의 원인을 비로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탐색의 끝에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그 고독하고도 용기 있는 여정 속에서 그들은 이미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낡은 서류 한 장, 희미한 기억의 파편, 혹은 먼지 쌓인 고아원 기록 속에서 발견한 작은 단서 하나가 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깨달음의 전조가 되었을 겁니다. 마침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벅찬 기대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뿌리를 찾아 나선 이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넘어서 진정한 나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의 출생 배경과 역사의 모든 조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비록 아픔과 혼란으로 점철된 과거일지라도 그것이 지금의 자신을 이루는 소중한 일부였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붓질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완성해 나가는 자신만의 작품이 되는 셈입니다. 나는 왜 나로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더 이상 외부에서 정해진 운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지난한 과정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 땅, 그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기를 깊이 들이쉬는 순간, 그들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벅찬 감동이 밀려왔을 겁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과의 따뜻한 만남은 혼자라고 느꼈던 외로움을 걷어내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친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가 더욱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죠. 어제의 깊은 상처는 오늘의 단단한 지혜로 승화되었고, 한때 혼란스러웠던 방황의 시간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것이죠. 그들은 이제 자신의 출생에 얽힌 진실, 혹은 진실에 가장 가까운 단서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충격적이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극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왔음 자체가 이미 기적과도 같은 의미임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내면에서는 강렬한 의지가 솟아났을 겁니다. 운명이 던진 질문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으로 당당히 답하며 주체적인 나를 선언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들의 얼굴에는 벅찬 감동과 함께 깊은 성숙함이 깃들었을 겁니다. 이 모든 여정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먹먹함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내 밀려오는 깊은 감동과 함께 깨달음을 선사하죠. 한 개인의 삶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따뜻한 마음이 피어날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운명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태어난 조건보다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각자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수동적인 것이 아닌 주체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비록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매던 그 고독하고도 용기 있는 여정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즉 나는 왜 나로 태어났을까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대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